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입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 현재 고등학교 3 학년부터 고1 까지는 1 등급에서 9 등급의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충 대학의 레벨이라고 보세요. 그 뭐 지금 의치, 약한수, 스카이 여기가 탑 오브 탑이죠. 그 밑이 인제 서성한, 그 밑이 중경외시 여기까지가 서울 상위 11개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건동홍숙, 국숭세단 광명상가,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인서울인데 학생들은 여기까지가 인서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 다 인서울이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럴 때 현재 1 등급에서 9 등급까지의 싸움에서는 서울 상위 11개 대학 중경외시까지 대학을 갈 때 3년 동안 나의 전 과목 내신이 1.9 등급 이내로 들어가면 "요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대충 "2 등급 안쪽이면 이 안에 있는 대학을 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보통 근데 2 등급 상위 11% 까지가 2 등급이잖아요. 그럼 5 등급 상대평가로 되면 여기까지가 몇 등급이에요? 1 등급이에요. 1.0. 자, 그리고 1 등급에서 9 등급까지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수도권 중위권 대학까지 가려면 내신 몇 등급 맞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3.5 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지하철 타고 대학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3.5 등급이 앞으로 몇 등급이라고 그랬어요? 2 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중학교 3 학년 이하는 내신이 5 등급 상대평가일 때 1.0 이내로 들어가야 중경외시까지 가는 거고, 수도권까지 들어가려면 2 등급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는 여기까지가 1.0 이니까 1.01, 1.02 또는 1.1111 하여튼 계속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촘촘하지만 그나마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1.0 이잖아요. 1.0 보다 더 좋은 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모두가 1.0일 때 누가 서울대 가고 누가 외대 갈까요? 자, 이 변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대학의 핵심인 거죠, 대학 입시에.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1.0 이지만 공부 제일 못하는 1.0을 데려간 학교는 이제 후진 학교 가는 거고, 공부 잘하는 진짜 공부 잘하는 1.0을 골라낼 수 있는 대학은 위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5 등급 상대평가가 될 때 순수 교과 내신으로만 뽑는 대학이 있을까? 이 상위권 대학은 없다. 왜? 내신이 변별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수능 최저를 높게 걸 수 있겠지. 근데 정부가 싫어해요. "야, 수능을 높게 보는 건 정시로 뽑아. 왜 교과 전형을 뽑으려고 그래?"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학생부를 같이 보거나 면접을 볼 수도 있겠죠.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수능 최저, 면접, 학생부를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교과예요, 종합이에요? 헷갈리죠. 근데 만약에 내신을 60% 반영하고 나머지를 40% 반영하면 절대적으로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이건 교과 전형이야." 이렇게 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10%를 무조건 뽑으라고 하면 교과 전형 10% 무조건 만들 거예요. 근데 내신이 60% 반영이에요. 근데 내신 60% 반영인데 내신은 모두 1.0 이야. 변별력이 없어. 그럼 뭐가 결정해요? 학생부, 면접, 수능 최저가 결정하는 시대가 온다. 어디에? 상위권 대학에. 누구부터요? 현재 중3 이하부터.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학종은요? 전혀 문제 없죠. 어차피 지금도 그렇게 뽑았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트렌드라기보다 많이 나온 얘기가 "면접을 다양화하겠다. 다양화하겠다."
프로젝트 면접, 토론형 면접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시도 고민이 있죠. 뭐냐면 수능이 기초학습 능력 평가의 관점의 수능이야. 그러면 서울대가 기초학습 능력이 좋다는 아이를 뽑으면 다 만족스러울까? 아니죠. 수능은 고차원적 사고력이 있어야죠. 기초학습 능력은 기본이고. 자, 그러니까 대학이 헷갈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능만 볼 수는 없잖아요. 얇고 넓은 지식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깊이도 봐야지. 그러니까 수능에다가 학생부나 면접을 병행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대학들이 나온다. 그럼 이게 수능이냐 학종이냐? 네, 헷갈리죠. 그래서 앞으로의 입시에서 이제 완전 순수 교과는 거의 유명무실해질 거고, 교과형 학종 또는 학종형 교과 또는 그냥 순수 학종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이고, 정시와 수시가 구분이 된다면 뭐 물론 수능만 볼 수도 있겠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만 보기보다는 학생부나 면접을 병행하는 그런 전형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시에서는 내신과 수능 또는 내신과 학생부 요런 형태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정시에서는 수능만 있는 학생보다는 학생부 관리까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되고 나서 제가 인제 원장님들이랑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월 7 일인가 6일날 서울대가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내부 내부 컨소 뭘 했다고 하여튼 내부에서 어떤 공유하는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뉴스의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의 입시에서 서울대가 2028 학년도 대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식의 전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서울대는 2028 학년도 현재 중3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수능 시를 안 본다고? 이러는 거예요, 수시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수능 최저 없이 1 단계에서 "너 고교학 점수에서 어떤 과목 선택해 들었어? 그 과목의 성취도, 성적은 어때? 그리고 너 선생님 그 수업에서 어떤 부분까지 도전해 봤어? 자동봉진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니?" 이걸 보고 1 단계에서 2 배수를 뽑은 다음에 2 배수 아이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창의 융합 역량 평가 면접을 보겠다. 그래서 약간 토론형 면접 혹은 토론형 면접, 프로젝트 면접, 그다음에 문제 해결형 면접, 창의적 문제 해결형 면접, 그리고 지금 의대에서 보는 MMI 같은 면접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종에서 면접이 다양해질 수 있다. 그래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한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한 역량 관점에서의 면접을 굉장히 확대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대 정시에서 "앞으로는 등급만 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수능에서 성적표를 딱 열면 3 개의 성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등급, 상위 4% 1 등급, 상위 11% 2 등급, 상위 23% 3 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와요. 근데 1 등급을 받으면 상위 1% 에서 4% 까지가 모두 1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 등급 안에 진짜 우수한 1 등급과 좀 덜 우수한 1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촘촘히 잘라서 점수를 매기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 위주 전형 정시에서는 등급을 쓰지 않고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를 써요. 그런데 서울대가 어떻게 발표했냐면 1 단계에서 수능 성적을 체크하는데 모두 등급만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상위 1%나 4%나 모두 1 등급 끝.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5개 과목에 등급만 갖고 1 단계에서 학생을 2 배수 또는 3 배수 뽑고 그 점수 50% 반영, 그리고 나머지는 "너 어떤 과목 선택했어? 그 과목의 성적은 어때? 그 과목 배울 때 선생님하고 어디까지 어떤 활동까지 해 봤어? 자동 봉지는 어떻게 했니?" 이거 보고 최종 100% 선발. 파격적이죠. 그래서 서울대가 수능에 대한 활용도를 대폭 낮췄어요. 그리고 학생부와 면접에 대한 비율을 굉장히 높였다. 요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역량의 관점에서 학생을 선발하려는 모습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전 세계 교육 트렌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어떤 방향성하고 굉장히 잘 맞고, 앞서 이주호 장관이 얘기했던 T자형 인재를 선발할 때의 그런 취지와도 부합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